강의 노트는요, 뭐죠? 요약집이죠? 요약집은요, 65페이지요. 페이지 65인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물권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권법은 사실 채권법보다는 양은 훨씬 많지만 강의하는 데는 이렇게 민총보다 시간은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물권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물권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일물일권주의란 말이죠. 일물일권주의요. 그래서 일물일권주의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죠. 뭐가냐면 토지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일부하고요. 건물의 일부 이렇게요. 토지의 일부는 뭐가냐면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이렇게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 용익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토지의 일부에 가능하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죠. 건물의 일부는요, 여기요, 전세권하고요, 여기 구분 소유권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건물의 일부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전세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의 다 일부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토지와 건물의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것은 뭐를 얘기하냐? 그것은 그 전세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토지의 일부잖아요. 이 토지의 일부, 즉 부동산의 일부죠.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가?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는요. 점유라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건 가능하지만 뭐는 안 된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등기는 부동산 1등기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분이라는 것은 일단 요 지분을 다 더하면 한 개의 소유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분이라는 것은 일물일권주의의 예외가 아니고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이다. 불량적 일부분이라는 것은 양으로 나눈 일부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일물일권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물권 법정주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물권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때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을 법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관습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법률에는 뭐가냐? 법률은 되고 뭐나 되냐면 명령이나 우리가 맨 위에 뭐가 있죠?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죠. 그 다음에 명령이 있고 조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령할 때는 이 명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대통령령이 있고 총리령이라든가 각 부처의 부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률은 반드시 민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럼 우리가 그걸 말한다. 가담법이라고 얘기하죠. 가등기, 담보법. 또 뭐가 있냐면 수산업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다 광업법이 있고요. 다 있단 말이죠. 우리 민법에는 물권이 몇 개가 있죠? 8가지가 있고, 가담법에는요, 우리가 이제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부동산 양도 담보, 매도 담보 이런 것이 3가지 정도가 있고요. 수산업법에는 뭐가 있죠? 어업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뭐냐? 다 물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이것은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그래서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라는 것은 헌법에서는 국회에다가 법을 제정이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거든요. 그때 그 법률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형식적이다. 형식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반드시 뒤에가 법 또는 법률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습법이죠. 그래서 물권의 제가 법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얘기하죠. 헌법상 의미의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 관습법은 인정되는 것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인정되는 게 대표적인 뭐죠?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인정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죠. 첫 번째가 뭐다? 원청권, 그 다음에 개인의 도로를 더하는 사도 통행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든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그 다음에 공원 이용권 이 4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4가지는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 여기서 특히 온천권에서 뭐냐면 온천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런 온천수는 뭐죠? 온천수는 그것은 뭐다? 생활용수가 용수이다 아니다? 생활용수가 아니다. 우리가 뭐 아침마다요 온천수로 밥 지어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물권으로서 물권은 법으로 정하는데 뭐를 법으로 정하냐? 종류하고 내용을 법으로 정하죠. 종류를 정하는 것을 종류 강제라고 하고 내용을 정하는 것을 내용 강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종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소유권을 가서 보면 뭐냐면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이렇게 처분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내용이라고 하고 이것을 종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류를요, 법에 의해 정해진 것을 종류를 다른 것을 인정하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판례를 하자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법으로 다 정하는 거잖아요. 사용수익하고 처분하고는요. 그런데 사용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소유권 그렇게 놨는데 사용수익이 없고 처분 권능만 있는 소유권은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에서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그래서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요.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법으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우선적 효력은 첫 번째요.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냐 이 말이죠. 물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채권은 대인권이죠. 사람한테 가는 것이고 이것은 상대권이죠. 상대권이고 알겠죠? 물권이 항상 뭐다? 그것은 대물권, 물권에 관한 것이고요. 이것은 절대권이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물권은 대항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채권은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이거는 공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공시가요. 그런데 물권은 뭐가 필요하죠? 공시가 필요하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동산의 경우는 뭐다? 인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권과 채권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차이인데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뭐다? 우리 이것을 최우선 변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임금 우선 특권의 경우는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하지만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한다? 누가 먼저 등기가 됐느냐? 누가 먼저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등기된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란다? 우선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물권은 여기서 뭐가 있다? 먼저 점유하죠. 점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있다? 본권이 있죠. 이 본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들어있고 제한물권 속에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 들어있고 용익권은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들어있고요. 담보물권은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이 들어있죠. 이 모든 것을 우리 뭐란다? 이것을 본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게 다음 주에서 본권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지상권은 뭐다? 본권에 속하는 것이죠. 본권이 아닌 것은 뭐다? 점유권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법조문 가서 보면 뭐냐?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별개죠. 그래서 점유권은 본권에 관한 것을 이유로 재판할 때 영향을 미치 안 미쳐? 미치지 않는다. 전혀 서로 별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하고 점유권이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점유권하고 본권이 비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 제한물권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한물권 속에 용물권, 담보물권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지상권은 뭐만 되냐? 토지만 되고 지상권은 점유를 해요. 알겠죠? 지역권은 토지만 되고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점유를 하지 않고요. 전세권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이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 뭐란다? 점유를 하고 유치권은요 물건이에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는 걸 물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다? 유가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 뭐란다? 점유를 하는 것이고 질권은요 원래는 동산만 돼요. 동산. 그런데 여기는 권리질권이라는 것이 있죠. 그럼 권리질권이 뭐냐? 동산의 권리질권은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저당권 있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부기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권리질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동산도 뭐란다? 점유를 하는 것이고요. 저당권은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하고요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이걸 쓰냐면요 우리가 가끔 시험에 나올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원래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이죠. 동산 아니면 부동산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에 보면은 물건이 아닌 것도 객체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뭐다? 유치권은 유가증권이고 질권은 권리질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뭐냐? 지상권하고 뭐다? 전세권.
이런 경우도 저당이 됐어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 첫 번째가 뭐다? 지역권이에요. 두 번째가 뭐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에요. 아무리 등기가 돼 있어도 이 지역권과 임차권은 절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권하고 뭐다?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하죠. 알죠? 그래서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지역권이나 저당권에게 한 반환청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소유권의 객체는 뭐냐? 물건이에요. 물건이지 소유권의 객체는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17회 아파트 분양권 있죠?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났단 말이죠. 그래서 권리는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점유권도 뭐다? 물건이죠. 물건. 동산, 부동산이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산, 부동산이 다 되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뭘 한다? 거래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설정하기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유치권 같은 경우는 법정 담보 물건이죠. 그래서 유치권은요,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다? 합의. 유치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죠. 이것을 우리 뭐라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는 시험 범위가 아닌데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뭐를 보냐? 먼저요. 여러분요. 어디를 먼저 한번 보냐 하면은요. 자요. 여러분요. 강의 노트요. 뭐죠? 요약집이요. 65페이지 한번 보셔요. 자, 물건이라고 이러면 지금 됐죠? 물건. 그래서 물건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의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일문일권지 쭉 나와 있죠? 자, 일문일권지 1번은요, 의의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2번을 보세요. 한 개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줄고요, 사회 통념. 딱 그만 줄고. 우리가 이러면 아파트를 봐봐. 아파트는 물리적으로 건물 자체는 한 개이죠.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한 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의 아파트에 100세대가 산다 그러면 소유권이 몇 개다? 100개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한 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냐? 사회 통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은요. 토지의 개수죠. 토지의 개수는 뭘 가지고 기준한다? 첫 번째 가운데요. 지적 공부상의 토지의 필수 또는 필지 또는 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줄이 중요하죠.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 그런데 등기부에는 분필의 등기가 돼 있어.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분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돼 있죠. 맨 옆에다 줄고 뭐라 쓰냐? 등기부 취득시효 X. 우리가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 등기가 유효이든 무효이든 가리지 않거든요. 유효든 무효든 가리지 않고 우리가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는 공신의 원칙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는데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다? 이중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경우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돼요. 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지적 공부에는 분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등기부에만 분필되었다고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분필 절차를 받기 전 줄고요. 분필 절차를 받기 전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 줄고요. 토지의 일부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줄 것이고 두 번째죠. 용익물권 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린 봐봐요. 이게 이제 판례가 이걸 얘기한 건데요. 이런 웃긴 게요. 이런 봐. 토지라고 하는 게 이거죠. 토지가 이게 몇 필지예요? 10필지죠. 몇 개예요? 한 개죠. 등기로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럼 봐. 토지는 이만큼요. 이만큼 분필했어. 나눴죠. 토지 몇 개예요? 토지가 두 개지. 이것은 1필지의 일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토지를 나누면 토지가 별개의 한 개가 되죠. 우리가 지적공부상 필 또는 필지를 기준한 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이것은 토지의 일부가 아니고 이것도 한 개고 이것도 한 개가 한 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일부라는 것은 토지를 분필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이만큼 이렇게 나눠가지고 야 이건 너가 좀 여기다 농사 지어 이게 바로 우리는 토지의 일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의 일부 그러면 당연히 분필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분필이 되기 전이라도 알겠죠?
일부에 대해서 지사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 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건물이죠. 건물은 뭐가 있어야 돼? 기둥, 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붕, 그 다음에 기둥하고 주벽하고 지붕 세 가지. 이것을 건물로 보죠. 이것은 어디에서 의미가 있냐?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물권 변동을 보면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만들어지기 전이냐, 만들어지고 난 후냐에 따라 달라지죠. 알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걸 건물이다. 자, 그 다음에 6번 건물의 일부 줄 것이고, 바로 옆에 구분 소유 줄 것이고, 전세권 줄 것이고, 전세권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용익 물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용익 물권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7번은요, 일필의 토지 일부죠. 일필의 토지 일부에 뭐는 가능하다? 일부 동그라미 하고요, 점유 취득시효 줄 것이고, 점유 동그라미, 점유는 가능하죠. 등기부 취득시효 줄 것이고, 등기 동그라미 하고 X.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죠. 그 다음에 8번은요, 우리는 이제 뭐냐면,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줄 처음에 보면, 공시 방법이 마련된 경우,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까지를 가로 열고 가로 닫아봐.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집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건 그러면 물건을 먼저 현존해야 돼요. 현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물건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이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파트 분양권 얘기했죠? 현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채권은 가능하지만 물건은 안 돼. 왜?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것인데 물건은 반드시 현존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특정돼야 돼. 특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름은 독립성.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독립성이죠. 독립성이 있다. 부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특정성에서 뭐가 나오냐? 여기서 집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집합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라든가 또는요 향어 이것도 시험에 났어. 시험에 난 것이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축사에 있는 돼지 있죠. 돼지 이런 것들이죠. 그럼 우리가 보면 내가 가지고 여기가 돼지 축사라고 해봐요.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건 돼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좀 빌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돈을 빌려요? 그럼 돼지를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안 되죠. 돼지가 또 이걸 새끼를 낳고 또 이게 또 번식하고 또 이걸 크면 또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뭐죠? 번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여기가 유빈지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전에는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6인가 2인가. 아무튼 그런데요. 아무튼 거기에요. 번지수 해가지고 뭐냐 특정이라는 것은 뭐냐? 특정은 뭐죠? 장소하고 종류. 그러니까 장소가 특정되고 종류가 특정되고 또 뭐요? 범위 이런 것들을 특정을 딱 해.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돼지 새끼 전부 딱 이렇게. 그런데 그 돼지 새끼 전부를요, 저 담보로 해서 저당을 잡을 때 그때 50마리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돼지가 나면 더 많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많아지면 어떻게 또 팔고, 그러면 또 줄어들겠죠. 그러면 또 줄어들고 또 많아지고 줄어들고 많아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뭐죠? 수량이라든가 수량. 이 수량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증감 변동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량 같은 것이 증감 변동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장소하고 범위하고 그 다음에 종류, 뭐를 했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특정을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죠. 그것을 뭐란다? 동산양도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동산양도담보, 알겠죠? 그렇게 해서 돈을 빌리고, 그러면 이제 물건은 계속 증감하겠죠? 증감하더라도 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정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축협에서 돈을 빌렸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돈 안 갚아요? 그러면 축협에서 오늘 나가지고, 오늘 여기 압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오늘 압류한 그 당시 그 축사 안에 들어있던, 남아있던 돼지 새끼 전부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가 많을 수도 있고, 개체수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따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건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집합물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동산 양도담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동산 양도담보는 그것은 관습법상 뭐가 된다? 물권이 돼. 관습법상. 그래서 우리가 분묘기직권, 또 뭐가 있죠? 법정, 관습상 법정 지상권, 동산 양도담보. 이런 것들이 바로 관습법상 물권이 되는 것이에요. 자, 9번은요. 공유죠, 공유. 공유는 하나의 소유권. 그 말이 중요하죠. 하나의 소유권이 바로 옆에 분할돼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물일권주의,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를 보셔요. 자, 물권 법정주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뭐를 하지 못한다? 창설하지 못한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줄고 이것을 강행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만들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법률 이게 가장 중요해. 줄고요. 여기서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 이것을 의미하고 맨 끝에 명령, 규칙 등은 제외돼. 오직 뭐만 얘기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 딱 이렇게. 자, 관습상 인정되지 않는 거죠. 인정되지 않는 것. 첫 번째요. 온천에 관한 권리죠. 온천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봐봐요. 온천수는 생활에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겠죠? 이것도 다른 국가고시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니은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죠.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법률상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그것은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세 번째 줄 가운데요. 건물의 불법 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직접 가서 양도인을 대위해서 청구. 알겠죠? 양도인을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를 해야 돼. 자, 이것은요.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이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돼 있나요? 사도통행권. 그래서 위배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통행권. 그다음에 니은은요. 공원 이용권이죠. 첫 번째 끝에 공원 이용권.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무조건 암기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요. 3번은요. 물권 법정주의 위반되면 뭐가 돼요? 맨 끝에 무효이다. 그다음에 4번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 소유권은요, 사용수익하고 처분 권능이죠. 그 다음에 줄고요,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한다.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요, 처분 권능만을 내용을 하는 소유권.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판례가 얘기했기 때문에요,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우선적 효력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 우선적 효력을 보면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우선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요, 제한물권 상호간. 제한물권 상호간 줄 것이고, 두 번째 줄 맨 끝에 등기의 전후, 딱 거기만. 등기의 전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원칙적으로 줄고요, 물권은 채권의 우선 딱 거기만. 그런데 여러분요, 가로 묶고, 주택부터 어디까지요? 그 밑에 보면 주택의 소유임차인이나, 그 다음 주택과 상가의 소유임차인이나 임금 우선 특권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채권이죠? 채권은 물권보다 뭘 한다? 우선한다. 그랬죠. 원래 물권이 우선,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가로문 것, 주택하고 상가 건물에 최우선 변제하고 임금 우선 특권 이건 남겨야 돼. 왜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시험에 직접 이걸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임금 우선 특권의 경우는 물권에 우선한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요. 점유권 박스에 점유권은 첫 번째요. 배타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웃기죠? 점유권은 점유하는데 왜 배타성이 없다고 해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는 뭐를 얘기하냐? 점유권의 중성성을 얘기해요. 점유권은 소유권하고 같이 있죠. 점유권, 소유권 속에 뭐가 들어있어? 점유권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요. 소유권 속에 점유권 들어있고, 지상권 속에 점유권 들어있고, 전세권 속에 점유권 들어있고, 유치권 속에 들어있고, 질권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걸 뭐라냐? 이 점유라고 하는 놈은 소갈딱지가 없어가지고요. 여기저기 다 붙어 있어. 그걸 뭐란다? 중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점유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혼동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혼동이 있다고 돼 있어? 없다고 돼 있어? 혼동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왜 우선적 효력이 없을까요? 왜 우선적 효력이 없어? 우선적으로 하려면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따지려면 뭘 가지고 따져야 돼? 등기를 가지고 따져야 하는데 이놈의 점유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우선인지 압인지 D인지 따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선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중성성의 원칙에 의해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소유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점유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혼동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봐봐요. 소멸시효는 뭐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는 걸 소멸시효라고 그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내가 봐요. 돈 빌려줬어. 오늘 돈 갚기로 했어. 안 갚죠?
그럼 내가 오늘 너 빨리 돈 갚아 말을 해야 되는데 쭈삣쭈삣 말을 못해. 그럼 오늘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몇 년? 10년. 그런데 점유권은 봐봐. 점유권은 사실이니까 잡으면 점유죠. 봐. 뜨면 바로 점유권이 없어져. 점유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바로 없어져. 바로. 그러니까 점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릴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봐요.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는 뭐 거의 매년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뭐 자세히 다 설명하려면 끝이 없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유학에서 얘기하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여러분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물권에는 뭐가 있어? 점유권하고 뭐가 있죠?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본권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것을 뭐란다? 이것을 점유, 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본권에 관한 것은 뭐다? 본권에 기한, 본권에 기한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죠? 그럼 봐. 여기 본권에는 또 뭐가 있어요? 본권에는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제한물권이 있고, 제한물권에는 영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 있죠? 담보물권, 영익물권은 뭐가 있어요? 영익권은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물권은요,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봐. 이 본권이라는 말 속에요, 이것을 집어넣으면 돼. 이것을 집어넣어서 읽어.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이 전체가 뭐니까? 본권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본권에 기한 물권은 청권이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은 청권, 지상권에 관한 거, 지역권에 관한 거, 유치권에 관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요. 여기 지역권하고요. 여기 저당권하고는 뭐를 하잖아요?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해야지 점유권이 있고 점유보호 청권이 있는데요. 점유를 하지 않죠? 두 가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가 없어요? 점유보호 청권이 없어요.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무슨 지역권에 기한 저당권에 기한 뭐가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반환 청구권. 두 가지가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봐봐요. 반대로요.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유치권하고 질권은 뭘 한다? 점유를 한다 이 말이죠. 점유를 하니까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전세권자는 그럼 전세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유치권하고 질권이 있죠? 이 유치권하고 질권은 뭐가 없어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정권을 준용한다는 준용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그래서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있어요? 없어요? 물권적 청권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요. 나머지는요, 봐봐요. 소유권은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있죠?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있죠? 지상권도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있죠? 지상권은 또 점유하니까 뭐가 있어요? 점유보호 청권이 있죠. 전세권은요,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있죠? 점유하니까 또 뭐도 있어요? 점유보호 청권이 있죠. 지역권은요,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있죠? 근데 지역권에 의해서 뭐는 못해요? 반환 청구 못하죠? 또 뭘 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또 뭐도 없어요? 점유보호 청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을한테 지상권이나 또는 전세권을 줬다. 다른 건 잘 안 나와. 지상권은 전세권만. 그랬는데 여기 X라고 하는 사람이 X가 여기서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했다. 불법으로 건축했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이런 말이. 그러면 얘한테 X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건물을 철거하게 해야 되겠죠? 그 철거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돼요? 을이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된다? 둘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둘 다.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또 누구냐? 이 을하고 을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의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은 다 또 뭐를 해요? 점유를 하죠. 또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을 또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반환하라고 청구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전세권자는 지상권과 전세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 철거하고 반환하라고 청구하고, 세 놈은 다 뭐를 한다? 죄송해요. 세 분께서는 다 뭘 하고 계신다? 점유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뭘 한다? 점유보호 청구권을 또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먼저 아는 게 먼저 중요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하고요. 이 물권적 청구권하고 뭐가 있냐?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줄 아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럼
그럼 물권적 청구는 뭐다? 귀책 사유가 있느냐, 귀책 사유가 없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귀책 사유가 있다, 귀책 사유가 없다. 물권적 청구는요,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다 인정해요. 알겠죠? 그런데 손해배상은요, 반드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귀책 사유가 없으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한다? 이걸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는 병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이걸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언제나 병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병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을 배우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누가 누구한테 행사하는 것이냐, 현재죠. 현재 반드시 중요해. 현재 침해를 당하고 있는 소유자가 또는요 꼭 소유자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는 또 누가 있죠? 지상권자가, 전세권자가 이 말이죠. 알겠죠?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현재 침해 뭐하고 있는? 침해하고 있는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이 말이죠. 점유자에게 이렇게 점유자에게 이렇게 현재 침해를 당하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누구에게? 점유자에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현재 침해하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그러니까 이때 점유자는 누굴 얘기하냐?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를 불문해요. 다 돼요. 그런데 누구는 안 돼요? 점유 보조자인데. 이거 아주 중요하죠? 점유 보조자인데.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현재니까요. 불법으로 점유했다고 할지라도 점유를 이전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현재죠. 그러니까 누구는 안 된다? 양도인 안 돼. 양도인 또는요 매도인 안 돼요. 매도인. 그다음에요 종전 소유자 안 돼요. 소유권은 뭘 했다? 상실한 자, 상실 이런 사람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시험에요 양도인 또는 매도인,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 이런 사람들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하고 비교가 되는 게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죠. 우리가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뭐고 채권적 청구권은 뭐냐? 우리가 등기법에서 배울 건데요.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현재 채권자가 행사하는 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내가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럼 내가 언제 소유자가 되죠?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죠. 그 등기 청구권을 뭐라고 얘기한다? 채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매매계약하고 체결하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죠. 그러면 매수인의 경우는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채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채권적하고 물권적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권적, 채권적 이렇게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냐?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예요. 여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하죠. 무단으로. 그럼 무단으로 건축한다는 말은 을에 지금 뭐가 있다? 잘못이 있다 이 말이고요.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가.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 건물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가 뭐란다? 대지의 점유자다 이 말이에요. 대지의 점유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봐봐요. 지금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으니까 뭐가 있어요? 잘못이 있죠? 잘못이 있으니까 갑은 을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저기 봐봐. 잘못이 있든 없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을이 잘못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죠. 누구한테요? 을한테요?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소유자는 누구다? 소유자는 을이죠. 을이 원시취득이죠. 건물을 신축한 자는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할지라도 이 건물은 을의 소유이죠. 을. 그러니까요 을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을한테 퇴거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퇴거하라고 하면 안 되죠. 을 것이니까요 건물에서 나가라고 그러면 안 되죠. 뭐를 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해야지 나가라고 하면 안 되고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라고 했죠? 을이죠. 을이
대지에 대한 뭐다? 점유자가 돼. 건물 소유자가 대지에 대한 점유자. 너무너무 중요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보면은 이 갑의 토지가 지금 침해를 받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건물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고 건물 때문에.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누가 지금 침해를 받고 있냐? 갑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 때문에요? 을이라고 하는 점유자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을이 건물의 소유자니까. 소유자가 대지의 점유자니까. 그러니까 물권 유촉권 누가 행사한다?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청구한다.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가 침해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에 X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에 불법으로 점유한다. 불법 점유. X한테 불법 점유하죠? 그럼 X한테 태그하라고 청구해야 되겠죠? 너 나가라고 청구해야 되겠죠? 나가라. 그렇잖아요. 방해 제거를 청구해야 되겠죠? 방해 제거.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것은 1번 갑이 청구한다. 2번 을이 청구한다. 3번 갑 또는 을이 청구한다. 4번 잘 모르겠네. 5번 미치고 팔짝 몇 번이다. 누가 나가라게 해야 돼? 누가 나가라게 해야 되잖아요. 갑이 나가라게 해야 돼. 1번, 2번 을이 나가라게 해. 3번 갑 또는 을이 나가라고 해야 돼. 4번 잘 모르겠어. 5번 미치고 팔짝 몇 번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가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오직 을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왜? 눈이선 봐봐. 건물 소유자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집주인 나가라고 해야지. 소유자가 아닌 갑이 나가라고 그래요? 갑은 땅 주인이지 건물 주인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을밖에 없다. 을. 됐죠 지금? 자,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병이라는 사람을 한다. 임차인이죠? 이 그림은요 한 100번은 그린 것 같은데요. 기억은 안 나세요? 알죠? 이렇게요. 임차인이죠? 여러분 임차인은 뭐예요?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소유자도 아니다. 건물 소유자도 아니다.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 항상 그러면 대지 점유자도 아니다. 대지 점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점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딱 뭐가 할 수 있죠? 현재 대지를 침해받은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건물을 철거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임차인이고 소유자가 아니고 건물에 대한 점유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그럼 누구다? 건물에 대한 누구다? 건물에 대한 점유자일 뿐이죠. 건물 점유자. 알겠죠? 그러니까 건물 점유자인데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한테 철거하라고 청구해야 돼? 항상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지금 대지의 불법 점유자죠?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니까 을에게 철물의 철거를 청구하죠. 그럼 건물을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있으면 있는데 철거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된다? 태거.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나가라고 할 수 없죠. 왜요? 자기 집이니까. 이건 자기 집이 아니다? 아니죠. 그럼 나가라고 하려면 그냥 나가라고 할 수 없죠. 어떻게 나가라고 해야 돼요? 갑은 을을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뭐하고? 해지. 임대차를 해지하고 나가라고 해야지.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뭐라고? 해지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번엔 이렇게 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요. 정한테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정이 등기가 된 경우가 있고 정이 미등기인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이요. 이 정은 지금 귀책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잘못이 있어? 없어? 잘못이 없죠. 이 사람은 자기가 물건을 샀지. 자기가 건물을 건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이라는 사람한테 뭐는 청구를 못해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를 그러면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왜 소리가 줄어들죠? 눈이선 봐봐. 물권적 청구는 뭘로 불문한다? 귀책 사유를 불문해. 이 사람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어? 건물 때문에. 이 정이라고 이 건물 때문에 이 땅이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한테 대놓고 야 너 나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잘못은 없지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죠. 소유자는 아까 우리 했었죠. 사용 수익하고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이 뭐요? 철거할 수 있는 권리도 처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갑이 정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문제는 미등기죠. 우린 미등기인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죠? 법률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는 소유자라고 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 이런 말 했어.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도 뭘 한다? 철거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등기인 경우는 미등기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미등기인 경우는 등기 부상의 소유자, 법률상 소유자, 을에게도 뭐한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 을이 법률상 소유자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 정은 잘못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 뭐만 청구한다?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갑이 이렇게 했죠? 갑이 있고, 여기 건물이 을이 지금 무단으로 건축했죠? 무단으로 건축했다가 을이요, 양심 있는지 A한테 처분했어. 그 다음에 갑은요, 기분 나쁘니까 B한테 처분을 해. 처분했죠? 현재 누가 소유자다? B. 현재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다? A.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점유한다? 대지를 점유한다. 그러니까 B의 토지 소유권이 A의 건물로 인해서 침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B가 현재 침해받고 있는 사람이 현재 침해가 있는 A한테 건물에 뭘 한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B는 봐봐. 을은 불법 점유자지만 종전 불법 점유자죠? 현재는 불법 점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B는 을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종전 소유자죠.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다 양도인이죠. 양도인. 그러니까 갑은 A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물권 청구권은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거 전부 다 얘기한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또 뭐를 보냐면, 점유보호 청구권을 한꺼번에 봐요. 점유보호 청구권이요. 그러면 그 점유보호 청구권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지금 하나는요, 본권에 가는 것이고, 하나는 점유권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소유자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유치권자나 질권자, 유치권은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죠. 그런데 뭐는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렇게 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의 자전거를요, 을이라는 사람이 뭘 한다? 이것을 훔치죠. 훔치는 것을 뭘 한다? 침탈이라고 얘기하죠. 침탈은 뭘 얘기한다? 절도하고 오직 강도만 얘기하고, 사기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유권에 개선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을을 뭘 한다? 을을 침탈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침탈자의 상속인이 있죠. 상속인을 포괄승계인이라고 하고, 상속인의 경우는 뭐로 구분하고? 선악을 불문하고요. 갑은 을한테요, 목적물을 반환해라.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이 반환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점유의 해수라고 얘기하죠. 점유의 해수. 알겠죠? 법정의 해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때 반환 및 손해배상은 몇 년 안에 청구한다? 1년. 이것을 우리는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이다.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출소란 말이고, 여기서 손해배상은 이건 순수한 채권이다. 원래 물권이 아니다. 왜? 돈이니까. 채권인데 편의상 여기에 들어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것은 손해배상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아니다? 아니지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이죠. 포괄승계인은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이때는 반드시 절도나 강도의 경우만, 을이 만약에 사기를 쳤다. 사기? 반환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국가고시에 뭐가 나왔냐? 갑의 자전거를요, 을이 절도를 했어. 을이 절도범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할 거 아니에요? 을로부터 다시 병이 사기를 쳐가지고 다시요, 병이 가져왔어. 이때 을은 병한테 반환 청구되는가?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면 자기가요, 갑은 을한테 이놈이 절도했으니까 반환 청구되죠. 근데 을이 그럼 지금 점유자죠. 점유하고 있는 걸 또 병이 또 침해를 했죠. 근데 사기로 침해했죠. 반환 청구 안 된다니까. 근데 을이 절도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정이란 놈이 또 여기서 강도를 해서 가져왔다. 강도. 그러면 을은 병한테, 청한테 반환 청구 돼, 안 돼? 이게 중요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된다. 알겠죠? 왜냐? 우리 민법에서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민법에서의 점유는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이냐 따지지 않고, 즉 소유자냐, 지상권자냐, 전세권자냐, 절도범이냐 따지지 않고 오직 점유하고 있는 그 자체만 보호하고자 하는 게 점유권이에요. 그러니까 갑의 물건을 내가 훔쳤죠. 훔쳐서 내가 절도범이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절도범이지만 나는 뭐한다? 점유자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병이 또 강도로 가져가죠. 그럼 나는 점유를 침해당했죠. 그러니까 점유를 침해당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에서 반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이 병을 뭐란다? 특별 승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승계인. 이 승계인이요. 선이이냐 악이 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선이이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악이 이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특별 승계인이 선인 경우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또 중요하죠. 알겠죠? 그러면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요. 갑은 선의의 병에게 청구하지 못하죠. 그러면 선의의 병에 반환 청구 못한다는 것은 정이라는 사람은 선악을 보문하고 정이라는 사람은 전득자한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특별 승계인이 선인 경우는 뭐를 청구를 못한다?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겠죠. 왜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만약 이 사람이 악의이다? 그러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뭐도 청구할 수 있고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병이 지금 선이죠. 특별승계인. 정한테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반환 청구 못한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점유의 해수, 점유의 반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환을 청구한다,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행사하느냐? 무조건 행사를 못한단 말이죠. 그것은 반드시 절도나 강도가 돼야 된다. 이 사람이 만약에 사기를 쳤다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의로 이전했다. 임의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의로 그러면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점유보호 청구는 직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또 누구도 행사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뭐 할 수 있어?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다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직접, 간접 이렇게요. 그러면 이 직접과 간접은 뭐냐? 이렇게 하죠.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한 경우가 있고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 당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또는 사기를 당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하면 간접 점유자도 침탈을 보고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 아니면 간접도 침탈이 아닌 걸로 봐. 그러니까 우리가요.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로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간접 점유자는 항상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누구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이고 이 사람 누구죠? 임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침탈을 당하면 임차인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침탈이 아니다 사기를 당했거나 임의로 인도했다 무단으로 양도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침탈이 아니죠. 그러면 간접도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냐면 방해 제거죠. 방해 제거 및 뭐란다? 손해배상 이렇게 청구하죠. 몇 년 안에? 1년 안에. 제척기간이고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 방해가 공사로 인해서 방해가 있다. 공사. 그러면 몇 년이 경과하면? 1년이 경과하면은 방해 제거, 철거 청구를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이게 이제 방해 제거인데 그럼 우리가 반환 청구는 언제 하고 방해 제거는 언제 청구하냐 이 말이죠. 반환 청구는 반드시 침탈을 당해야 돼. 침탈. 그런데요. 방해 제거는 침탈 이외의 방법, 침탈 이외의 방법에 의해서 침해가 있을 때 이런 말이죠. 침탈 이외의 방법.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얘기한 건 내가 여기다 오토바이를 세워놨는데요. 누군가가 내 오토바이 위에 올라가 앉아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훔쳐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침탈은 아니죠. 침탈은 아닌데 내 자전거 위에 지금 앉아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훔쳐간 건 아닌데 지금 내 자전거를 침해하고 있죠. 그럴 때 뭐를 하는 것이다? 방해 제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엉덩이 치워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알겠죠? 그걸 우리 뭐란다? 방해 제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죠? 그 다음에 침해가 있으니까 뭘 한다? 손해배상 청구. 그런데 그것이 공사로 일한 것이다. 그런데 1년이 경과했다. 방해 제거는 청구 못하고 뭐만 청구해?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년이라는 건 뭐냐? 뭐라 그러냐? 1년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방해가 종료됐단 말은 이 1년은 방해 제거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침해가 있어야 방해 제거를 하는데 방해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년이란 말은 손해배상에만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는 다 침해인데 여기는 침해가 염려가 돼. 염려. 아직 침해가 있어 없어? 아직 없어. 아직은 없는데 염려가 돼. 침해가 염려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염려가 있죠? 그러면 예방이죠. 방해 예방이고 아직 침해는 있어 없어? 아직 침해는 없죠? 아직 침해는 없으니까 손해배상이 있어 없어? 손해배상이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그러면 안 되지. 다른 데는 다 뭐다?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그러면 안 되지. 언제 염려만 있고 언제 침해가 될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1년 안에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손해배상에 뭐라고 한다? 담보 여기요 예방 뭐다? 또는 이렇게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의 담보이고 미시 아니고 또는이고 1년이란 말이 없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공사로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없어? 있죠. 공사로. 어제 아침에 또 나오더라고요. 옆에 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흔들리고 하는 거 또 나오더라고요. 똑같아. 구청. 그다음 우리나라 구청들은요 똑같아. 우리나라 구청들 그러면 안 되는데 위원장님 들으면 큰일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구청 직원분들께서는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뭐다? 이격 판매 대상을 뗐다. 그거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 변호사가요 또 똑같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요. 이렇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알겠죠? 그런데 판매 대상을 뗐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내 지금 소유권이 어때요? 금이 가고 내 소유권이 침해가 있잖아요. 침해가 있고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공사 중지 청구하면 되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되죠. 그럼 아주 골치 아프죠, 그 사람들. 알겠죠? 아무튼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떡하죠? 침탈은 아닌데 침해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예방이 아니죠. 예방보다는 뭐래요? 방해를 제거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죠. 또는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염려가 있을 것 같다. 그럼 뭐를 할 수 있다? 예방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는 또는이란 말이고 여기는 뭐다? 담보라는 말이고 1년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고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죠? 공사에 관한 규정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하고 뭐하고 이런 비교를 해야 되냐면 소유권에 관한 것하고 비교를 해야 돼. 소유권. 우리가 이제 이것은 소유자는 아까 뭐라고 했죠? 점유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점유권에 의해서 이건 지금 점유권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점유권에 의하려면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돼요? 먼저 뭐가 돼야 돼? 침탈이 돼야 되죠. 두 번요, 사기라든가 횡령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침탈, 절도, 강도하면 되고 사기 안 되죠. 세 번째,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1년 안에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소송을 통해서 해야 돼요. 소송을요. 그래서 우리 소송을 통해서 소구. 기본적으로 이거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다섯 번째요. 특정 승계이죠. 제3자죠. 병이 선인 경우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누구일 때만? 악일 때만 반환 청구하죠. 기본적으로 이것만. 그런데 여러분요, 소유권 어때요? 소유권? 만약에 내가 점유권에 기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해서 하려면 어떻게 한다? 침탈도 되죠. 사기 강박도 되죠. 1년 이것은요. 소유권은 뭐에 걸리잖아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잖아요. 소유권은요. 소송으로 할 필요 없어요. 재판상으로 할 수 있고 재판으로도 할 수 있고 재판 외로도 할 수 있어. 재판에 말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판으로 하면 소송이죠. 재판 외로도 할 수 있다. 선인 경우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악인 경우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의해서는 이것저것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약간 똘끼가 있어가지고 내가 점유권으로만 뭘 해보겠다 이 말이죠. 점유권으로만 그랬을 때는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점유권으로. 그런데 내가요 소유권도 되니까 소유자도 되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소유권에 의해서 할 때는 이런 걸 안 따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은 점유권에 관한 것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물권 요청권 67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67페이지 보면 1번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을 다 준용하는데요. 두 번째 끝에 질권과 유치권과 질권 박스에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거기까지. 따라서 그 다음에 별 하나 하면서 유치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 행사할 수 없다. 거기다 별 하나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요. 지역권과 저당권 박스하고 지역권과 저당권 뭐를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맨 끝에 반환 청권이 없죠. 거기다 또 하나 써야지. 점유보호 청권 X라고. 점유보호 청구권 X라고. 점유보호 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요. 등기된 임차권 박스 해야죠. 등기된 임차권이요. 원래 이런 임차권은요. 등기된 임차권 써 거기다가 저당권 객체 X. 아무리 등기가 돼도 저당권에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등기된 임차권이죠. 첫 번째도 끝에 보면요. 등기된 임차권에 의해서 방해 배제를 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알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임차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세 번째 쪽 가운데 봐봐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고, 줄거 봐. 대항력이 없고, 대항력도 없고, 그럼 바로 밑에요.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어떻게 한다? 대위 행사요. 자, 다시요. 임차인이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임차권이 전입신고하면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죠. 그럼 방해 제거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뭐를 하면 돼요? 등기하면 되죠.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요, 나는 등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요, 갑이라는 사람은 집하고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 내가 지금 이사 가려고 그래. 이사 가려고 했더니 임차인이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요. 다른 사람이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안 나가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직 전입신고도 안 했죠. 이제 이사 왔으니까.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가가지고 문 두들고 너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너 나가 그럼 뭐라고 하죠? 너는 어디 쓰는 물건이냐? 글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내가 뭐 등기가 돼 있으면 나는 등기된 임차인인데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나는 지금 여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사 왔으니까 점유도 하지 않고 있죠. 등기도 없죠. 전입신고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임대인, 소유자가 그러는데 이건 소유자가 나한테 임대를 줬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오늘 나한테 이사 오라고 했으니까 왔는데 너가 지금 자고 있으니까 너를 불법 점유니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걸 뭐라 한다? 그러면 임대인을 뭐해서 대위한다. 이렇게. 자,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은 아주 중요하죠. 물권적 청구권은 뭐가 한다고 그랬죠? 누구한테요?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 그러니까 봐봐. 현재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뭐죠? 물권이죠. 현재 물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별도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저 끝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별 하나 해야 돼.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2번이죠.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한다? 현재다. 현재.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 상실 동그라미 하죠. 상실. 2번에요. 바로 옆에 양도한 전소유자, 양도한 전소유자, 상실한 전소유자는 그러면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행사할 수 없고 이렇게. 세 번째 줄이요. 종전 소유권, 소유권을 양도인을 뭐라 하죠? 이 사람을 종전 소유자라고 하죠. 종전 소유자. 세 번째 줄, 종전 소유자. 이 사람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그 다음에 봐봐요. 3번은 뭐냐면 누구한테 행사한다고 그랬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한테? 현재 점유자에게. 3번은 그 말이에요.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하여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 되고 그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줄고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맨 끝에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누구한테 한다? 현재 점유자에게 행사 이 말이죠. 현재 점유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되죠. 합의 해제 줄고 봐요. 합의 해제 그러면 바로 옆에요.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 이때 당연이란 말이 뭐죠? 당연히 동그라미. 그게 바로 뭐죠? 바로 옆에 있는 187조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원상회복 청구권. 다른 말로 하면 말소등기 청구권을 누가 한다? 매도인이 말소하죠. 지금 매도인은 누구죠?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가 됐죠. 그러니까 매도인 지금 소유자죠. 소유권에게 한 물권의 청구권이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용익물권은 20년의 소멸시효 이렇게. 용익물권은요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용익물권은 아시겠죠?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에 5번은요. 갑소유 X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Y 건물을 신축하고 그 다음에 줄고요. 갑소유 줄 것이고 을이 무단으로 바로 옆에 신축. 그러면 지금 누가 지금 침해하고 있죠? 을이 침해하고 있죠. 그런데요. 지금 누구한테요? 병에게 줄 것이고 병에게 임대.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건물의 불법 점유자다. 대지의 불법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임대인한테는 임차인 병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X토지 반환을 청구 줄 것이고 X토지 반환을 청구 플러스 맨 끝에 하여야하고 플러스
건물 철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고 청구해야 된다. 임차인 병에 대해서 맨 끝에 퇴거할 것을 청구 플러스 철거 청구 X. 철거 청구는 안 된다. 병한테 철거 청구는 안 된다. 자, 그다음에 6번은요. 현재 침해받고 있는 대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와 인도를 청구한다. 건물의 철거 줄거봐 그것을 방해 제거 청구 이렇게. 그걸 방해 제거. 인도 청구를 뭐라 한다? 그것을 반환 청구 이렇게. 그래서 철거와 그 다음에 인도를 청구하지 맨 끝에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 OX, X 알겠죠? 그래서 현재 침해받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요.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죠. 미등기 건물을 매수 거기까지 줄고요. 이 매수는 이퀄 법률상 소유자 X.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요 제3자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제3자로 하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해서 쳐다본다. 등기부를 쳐다보는데 인간은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누구한테요? 두 번째 줄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이퀄 제3자. 불법 점유자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거기요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해야지 자기 멋대로 나가라 어쩌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요 채권적 성질이요. 소유권 줄 것이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다음에 제한물권, 용익물권은요. 용익물권은 몇 년? 20년 소멸시효. 20년 소멸시효. 자 2번은요. 물권의 청구권 박스예요. 바로 옆에 귀책 사유 불문이에요. 손해배상 청구권 박스예요. 귀책 사유를 요구해요. 알겠죠? 이것이 큰 차이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 86페이지를 봐봐요. 86페이지 봤어요? 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나오죠? 점유보호 청구권을 봐봐. 뭐라 나왔어?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라고 돼 있죠? 점유권이 있든지 없든지 아까 말했잖아. 절도범도 물건 훔치면 뭐가 있다 점유한다고 그랬죠? 근데 또 어떤 놈이 또 훔쳐가죠? 그러면 어때요? 절도범은 보통요 사기를 당해. 왜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범죄 중에서 절도범이나 강도범보다는 사기범이 지능범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기죄를 뭐란다? 지능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도 사기 쳤다 그러면 괜찮은 머리예요. 알겠죠? 공중에서는 쉽게 합격할 수 있어요. 자요, 저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절도범인지 아니든 관계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종의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됐죠? 자, 점유물 반환 동그라미 해봐. 2번 제목이 뭐라 했죠? 점유의 해수라고 됐죠? 점유의 해수. 제목과 제목 204조 점유의 해수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 동그라미 침탈. 법적으로 침탈, 절도 강도죠. 침탈을 당할 때는 물권의 반환 및 손해배상이죠. 및 동그라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의 배상을 줄 것이고 순수한 채권 이렇게요. 순수한 채권이에요. 손해배상은요. 원래 물권이 아닌데 이 말이죠. 요건의 기억, 점유의 침탈이죠. 점유자가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빼앗기는 것인데요. 그래서 줄고요. 사기 또는요 직접 점유자 줄 것이고 임차인 이렇게 임차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점유를 양도 거기까지 줄 거 봐. 임의로 그래서 뭘 한다? 타인에게 점유 양도 그걸 무단전대.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대를 줬다 이 말이죠. 이건 침탈이 아니다. 반환청권이 있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줄거 봐요. 또 옆 줄거 써봐요. 동산을 위법한 강제 집행으로 동산을 위법한 강제 집행으로 빼앗긴 경우에도 침탈에 해당해. 그러니까 우리가 침탈의 항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적법하지 않는 위법한 강제 집행에 의해서 빼앗긴 것도 침탈로 본다 이 말이죠. 자, 침탈자의 고의과실은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뭐 할 때만 따진다? 손해배상을 할 때만 따진다. 자, 상대방은요 2항 보세요. 204조 2항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줄고 특별 승계인 앞에다 써 선이라고 써. 선이
침탈자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악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무슨 말이죠? 악일 때는 말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다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상대방 누구다? 침탈자 줄 것이고 포괄 승계인 줄고 상소인까지 써게 돼. 선악불문. 포괄 승계는 선악불문에.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반환을 청구해. 그런데요, 악의의 특별 승계인, 악의의 특별 승계는 맨 끝에 행사. 그런데 선의의 특별 승계인, 선이 맨 끝에 행사할 수 없다. 없다에다 좀 옆줄 하나 더 써. 옆줄 하나 긋고 전득자가 다시 넘겨본 사람 있죠? 선, 악, 불문하고 전득자가 아닌데 전득자는 전득자에게는 그래야 되겠네. 선, 악, 불문하고 반환 청구 X. 전득자한테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 불문하고 반환 청구 X. 왜요? 특별 승계인이 누구니까요? 선이니까 선이. 알겠죠? 전득자에게는 선, 악, 불문하고 반환 청구가 안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건 니은은요 이미 했어. 아무리 불법 점유라도 앞에서 했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디귿은요? 디귿도 마찬가지인가? 불법 점유로 한 건물 명도 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된다. 니은하고 디귿은 다 같은 말이죠? 비슷한 말이죠? 자, 출소 기간이죠? 오른쪽 한번 볼까요? 점유물 반환 청구는 줄과 침탈 당한 날이죠? 1년. 그래서 출소 기간 이렇게 출소. 자, 방해 제거 줄고, 그 다음에 보유 줄고, 보유. 방해 제거, 보유. 그럼 밑에는 먼저 봐. 밑에, 법조 밑에. 두 번째 줄.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탈 그럼 뭐다? 반환. 침탈 이외의 방법 그럼 뭐다? 방해 제거. 자, 205는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때는 방해의 제거 밑 동그라미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하죠? 그런데 한번 봐봐요. 제척기간은 봐봐. 제척기간. 뭐라 되어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렇게 되어 있죠? 방해가 만 날로부터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내. 손해배상. 왜? 방해가 종료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1년 동그라미 1년이다 말했으나 방해 제거는 포함 X 이래야 되겠죠? 방해 제거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이미 방해가 뭐가 됐으니까? 종료가 됐으니까 종료. 그러니까 이 1년이란 말은 어디에만 포함 안 된다? 손해배상에만 포함된다 이런 말이죠. 자, 민법 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 줄 것이고 1년의 제척기간은 줄과 그 기간 내 소를 제기 그것을 말한다. 두 번째 줄 출소라고 그래.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뭐죠? 두부 먹는 걸 출소가 아니고 알겠죠? 출소 기간이다. 알겠죠? 그래서 방해가 종료. 그 다음에 맨 끝에 1년의 제척기간은 손해배상의 청구에만 관련. 그렇게 돼 있나요? 돼 있죠? 자, 공사로 인해서 방해가 되죠. 착수 몇 년이 경과? 1년을 경과. 바로 옆에 공사가 완성. 그럼 뭐를 청구한다?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옆에다 쓰고 플러스 해가지고 손해배상만 청구. 공사. 자, 예방이죠? 예방을 뭐란다? 보전이라고 하죠. 예방 동그라미, 보전 동그라미 했어요. 자,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만 있죠? 그다음 침해 X. 침해가 없죠? 침해 X라고 썼어요. 옆줄 긋고 손해배상 청구 X. 아직 침해가 아니죠? 염려죠? 그러니까 뭐다?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요. 염려했을 때 방해, 예방 동그라미하고 또는 동그라미하고 손해배상의 담보까지 줄 것이고 담보 동그라미하고 담보 동그라미 했어요. 담보에다 써. 귀책 사유 불문이라고 써. 우리가 손해배상은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담보는 아직 아까 내가 방금 얘기한 침해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죠. 없어도 담보를 청구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귀책 사유를 만다 불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손해배상을 담보를 청구하기 위해서도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귀책 사유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2항 공사 방해 공사 똑같아. 1년이 경과하거나 1년. 알겠죠?
1년이 경과하거나 아니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아니에요. 받은 경우 아니고 뭐죠? 방해를 받을 염려 이래야 되냐? 방해를 받을 염려. 방해를 받을 염려.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이래야 되죠.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고쳤어요?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착수 1년 경과 그 다음에 2개 완성. 그러면요, 그럼 뭐냐? 예방을 청구하지.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지 못한다. 예방을 청구하지 못한다. 했어요? 예방을 청구하지 못한다. 고쳤어? 열조건 플러스 손해배상만 청구. 손해배상만 청구. 자, 그럼 그 다음 장 한번 봐봐요. 그 다음 장은 뭐라 나왔죠? 방해의 염려가 있는 이상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그렇게 돼 있죠? 손해배상에 담보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이라고 돼 있죠? 왜 그러냐? 우리가 손해배상은 침해가 있을 때만 청구하죠. 그런데 지금 이건 침해가 없잖아요. 없는데 손해배상에 담보로 청구하죠. 그러면 이 담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것은 기책사유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가 똑같다? 물권적 청구권하고 비슷하죠. 물권적 청구권은 뭐를 불문한다? 귀책 사유를 불문하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란 말이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